신혜한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혜한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혜한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동균 기자가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다루기로 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교수들이 문재인 물러나라 라고 외치고 있다는데요. 그 수도 어마어마하다네요. 우동균 기자 부탁드립니다. 예, 정교모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난해 9월께 조국에 대해서 장관 후보직에서 물러나라라는 시국선언을 했던 바로 그 교수 모임이죠. 그 정교모가 지난해 9월 그리고 올해 1월에 이어서 어제 역시도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을 향해서, 문재인을 향해서 입장을 촉구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내용이 굉장히 셉니다. 이 정교모가 굉장히 지금 여러 방면에서 이 정권에 대한 날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비판의 강도가 조국을 넘어서서, 문재인 정권을 넘어서서 문재인 물러나야 될 것이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9월 조국 장관에 대해서 교체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벌였습니다.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이른바 줄여서 정교모라고 하는데요. 당시에 3천여 명의 교수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서 큰 화제가 됐죠. 왜? 지난날 국정농단, 그들이 말하는 2016년 당시에 최순실 국정농단이다 뭐다 했을 때 그 당시에 교수들이 시국선언했던 숫자가 한 2천여 명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조국 시국선언 당시에 그 숫자를 훨씬 더 압도하는 규모로 당시에 벌어졌다 해서 큰 화제를 일으켰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난 1월, 얼마 전이었죠. 문재인 정권의 거짓과 위선을 규탄한다라는 주제로서 2차 시국선언을 했는데요. 이 당시 기준으로 전국 377개 대학 그리고 6,094명의 교수가 참여한 것으로 해서 좀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이제 그 숫자가 6천여 명이 이르렀다. 거의 대한민국의 어지간한 교수들은 다 참여했다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이번에 또 한 번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11일날 입장문을 낸 건데요. 이게 제목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관한 대통령의 침묵은 피의자로서의 묵비권 행사인 것이냐. 지금 대통령이 말을 안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거 한답시고, 지금 시장 갔다가 어디 갔다가 열심히 하는데, 정작 지금 이 공소장에서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30차례가 넘게 나오는 와중에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 농단과 관련해서는 지금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침묵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거 묵비권 행사하는 거냐라는 교수들의 따끔한 일침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할 텐데요. 최근 공소장에서 드러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관해서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국민에게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 아니, 지금 이 사건이 터진 지가 언제고 여기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가열차게 지금 아주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국민적 관심사가 매우 짙은 상황인데 정작 대통령 여기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만약 대통령의 관여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한다. 다시 말해서 지금 최강욱이 어쨌다, 조국이 어쨌다, 임종석이 어쨌다 이런 말들 하는데 다 필요 없고, 그 머리가 문재인님이 드러난다면 당연히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된다라는 정교모의 강력한 입장이 나온 것입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민정비서관, 반부패 비서관 등등 청와대 비서실이 일사불란하게 경찰까지 동원해서 특정인을 위해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매관매직까지 시도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이 매관매직이 뭐겠습니까? 관직을 사고 판다는 거죠. 흥정해서 내가 너 이거 하면은 내가 너한테 이 관직을 줄게. 그 조선 말기에 매관매직이 성행해가지고 결국 조선이 망하는데 일조한 거 아닙니까? 지금 딱 그 꼴이다. 이 일을
바로 청와대가 벌였다. 아. 즉 청와대가 범죄 조직과 다름없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지금 뭐 임정석 총선 끝나면 뭐 소환하고 뭐하고 할 텐데 기소도 할 텐데 비서실은 대통령의 수족일 뿐이지 않느냐. 비서실이 뭡니까? 대통령이 시키는 거라는 게 비서실이잖아요. 결국 대통령의 수족인 건데 자, 손과 발, 수족을 넘어서 목까지 이상이 있다면 당연히 머리까지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결국 이 교수들이 말하는 머리가 어디입니까? 문재인이겠죠. 오. 청와대에서의 머리는 문재인이거든요. 단순히 손과 발의 문제겠느냐. 그 손과 발을 움직이게끔 하는 그 머리가 누군지 검사를 해봐야 될 것이다. 이제 추미애를 넘어서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침묵한 상황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사소한 일에도 정권 홍보와 표를 얻는데 도움만 되면은 대다수 국민이 관심도 없는 사안까지 직접 챙기고 현장까지 나서는 그 정성 어디로 갔느냐? 이야. 맞죠. 그럼요. 과연 얼마 전에 그 기생충 아카데미 사관에 있다니까 축전까지 썼잖아요. 예. 자기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하는데 아카데미 사관에 있다니까 드립다 글을 써가지고 축전까지 내보는 그런 정성. 아, 수보회에서 박수도 박수도 쳤죠? 쳤잖아요. 뭐 오늘 환영해야 된다면서. 박수 치고 축전 쓰고 그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더니 왜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왜 대놓고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거냐. 그 정성, 자기 입장 밝힌데 좀 써라 라는 것이고요. 결국 선택적 약속, 편의적 정의가 아니라면 이러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은 직접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될 것이다. 침묵을 깨고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억울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대통령 자기 입으로 문재인 입으로 입장을 내놔라라는 입장인 것이고요.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변호사 출신인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밖에 우리는 볼 수가 없다. 지금 당신이 이러는 거 우리가 봤을 때는 묵비권 행사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어. 왜? 네가 지금 불리하니까 말 못하는 거지. 그거 묵비권 행사잖아. 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나 피의자로서의 묵비권은 대통령 측에서 내려놓고 행사해야 함을 밝혀야 될 것이다. 아. 그러니까 이거예요. 대통령 지금 네가 국정수행을 한답시고 뭐 하면서 지금 묵비권을 계속 하는데 지금 본인이 선거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을 안 하고 있는데 그 묵비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왜? 대한민국 국가 원수고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인데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국정 운영을 맡느냐. 그 묵비권 행사할 거면은 본인이 불리해서 말을 못하는 상황이라면은 물러나고 묵비권 행사해라. 아. 당신은 지금 국가 정책을 이끄는 수반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는 묵비권을 굳이 하고 싶으면 나가. 청와대에서 나가고 입을 다물던가 해라. 라는 교수들의 강한 일침이 있었던 것이죠. 자, 만약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였다면 대통령 측에서 물러나야 할 것임을 우리 6,094명의 교수들의 이름으로 분명히 밝힌다라는 정교모의 성명이 있었던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반응을 봤어요. 이게 이제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고 또 제가 아래에 질 반응은 거기에 관련된 사설에 이제 반응을 본 건데요. 압도적으로 지금 환호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좋아요가 12,852, 환호에는 63밖에 되지 않아요. 이거 뭐 비율을 따지는 게 의미가 없는 수준 아닙니까?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이 정교모의 입장문 발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성원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제가 그래서 네티즌의 반응을 마지막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댓글은 다음과 같네요. 지식인들이 권력 눈치 보면 미래가 없다. 다들 일어나라. 지금 정교모의 이 6,094명 교수뿐만 아니라 나머지 침묵한 교수들이요. 지금 이 선거농단 누가 봐도 대한민국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이거 뭔가 부정선거 한 것 같은데? 라는 지금 뉘앙스를 풀풀 풍기고 있는데 다른 교수들도 침묵하지 말고 모두 분노하라. 지식인이지 않느냐? 라는 입장이 나온 것이고요. 두 번째 댓글입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문재양 체포하고 부역자들 모두 처벌받아야지. 우리 공화국의 자유정신, 이런 자유의 적들과 맞서 싸울 수 있을 때 지켜지는 거 아니겠느냐. 우한 바이러스보다 더 해로운 게 문재양, 대깨문, 위선 거짓 바이러스다. 이들과 맞서 싸워야 된다. 중국 패령보다 더 악질인 게 바로 이 문재양과 대깨문들이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정의를 맞세워서 정의를 내세워서 싸워야 된다라는 반응이셨고요. 마지막 댓글입니다. 문재양, 이제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이어야 될 것이다. 엄정한 수사 통해 감옥으로 가야 된다. 라는 국민들의 의견이 나오는 건데요. 지금 반응만 봐도요.
추천이 7,800, 4,900, 2,000 막 이래요. 지금 이게 비단 일개 일부 세력의 이게 반응이겠습니까? 이거는 결국 전 국민의 뜻인 겁니다. 지식인들이 나서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온 국민이 호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만큼 모든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고 각성하셔서 이번 선거에서 심판하고 더 나아가서 문재인 물러나야 되는 목소리를 촉구해야 되겠습니다. 야, 정말 교수님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났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은 게 그동안 보면 교수들이 정부에서 연구비 따내려고 하고 정부 눈치 보고 또 자리 하나 떨어질까 나 장관 차관 한번 해볼까 이래가지고 여기저기 줄대고 문재인 눈치만 보고 그랬었는데 정말 멋있게 일어난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우동균 기자, 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어찌됐든 헌법상의 대통령이 내란 외환 아니면은 형사상 소치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문재인이 내려오는 방법은 직접 스스로 하야하던가 이승만 대통령이 했듯이 그 벌써 60년 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탄핵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동균 기자 입장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은가요? 홍철기 부장님께서는 당연히 후자를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탄핵이 좋아요. 탄핵이 좋죠. 예. 저도 탄핵 배려도 생각합니다. 왜? 저는 이거를 복수심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그 사람들이 지난 2016년 때 보여줬던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하면 돼요. 박근혜 정권을 파멸시킬 때 내세웠던 논리 있지 않습니까? 국정농단했다. 하다못해 무슨 연설문 고쳤다 모았다는데 드러나지도 않은 사실 가지고 그 언론 보도만 털컥 믿어가지고 국민들을 선동시켜가지고 그 난리 폈지 않습니까? 그 난리 폈기 때문에 똑같은 논리대로면요. 저희가 이거는 내로를 안 부리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자기들이 했던 말대로면 이거 탄핵감이거든요. 그러네요. 당연하죠. 아니 박근혜 정권 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 개입했다 해서 징역 2년 선고받았거든요. 그 2년 선고받은 근거가 뭡니까? 청와대에서 여론조사 돌렸다. 여론조사 돌리고 뭐 했다. 그걸로 지금 2년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지난날 공소장도 한번 디테일하게 소개한 바도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보면요. 청와대 이 비서라든가 이 관계자들이 예타 발표를 지방선거를 앞두게 이제 발표를 하게끔 밀어줬거든요. 예타 탈락. 이거를 거의 수류탄이죠. 수류탄은 거의 지방선거 앞두고 터트리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선거 컨설턴트까지 해주고 그 와중에 임종석 만나고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의심하죠. 과연 임종석만 만났겠느냐. 임종석이 비서인데 이 송철호 대통령이 형님하는 그 송철호가 과연 고작 임종석 하나 보려고 청와대 들어갔겠습니까? 임종석 보고 임종석이 문 열어서 대통령 받겠죠. 그런 일련의 과정을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는 그런 상황인 건데 결국 지금 이 선거 부정선거 논란만 놓고 봐도 이거는 희대의 사건이다. 과거 그 3.15 부정선거 때 결국 국민들이 혁명 4.19를 일으켜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는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은 정말 건국의 아버지로서 그래도 그 자기 밑에서 그 밑에 말단에서 벌어진 일련의 상황을 알고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전혀 그럴 생각은 없고 지금 침묵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그러한 일말의 양심이 있었다면 지금 침묵을 안 했겠죠. 최소한 거짓말을 해서라도 나는 상관없다라고 하든가 변명이라도 했을 텐데 지금 본인이 생각해도 변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입장을 내놓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입장을 내놓지 않는 걸 넘어서서 자신들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좌천시키고 억압하고 탄압하고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다. 그리고 곧 있으면 공수처다. 해가지고 오히려 지금 검찰을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즉 문재인은 침묵을 넘어서서 지금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는 단계에 있다. 침묵을 넘어서서 지금 어떻게든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야욕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스스로에게 맡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국민 여러분들이 이번 4월 15일에 심판의 날로서 압도적으로 여당을 심판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석 넘겨가지고 탄핵으로 가서 문재인을 끌어내리는 것만이 답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